안녕하세요. 제가 도저히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라 어디 쉽게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고요. 바쁘게 일만 하고 사느라 연애라는 것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다 하는 확신이 들어 아내에게 바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여러 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자기는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여러 번 저를 밀어내더군요. 보통의 저였으면 진작 포기했겠지만 아내는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뭔가 보호하고 싶은 부성애가 느껴지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5달 동안 끈질기게 진심을 보이니까 진심이 통했는지 제게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1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리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겠냐는 생각도 들면서요. 정말 아내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부부관계를 할 때면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내가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심했어요. 관계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닌 억지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변 아는 형님한테 물어봐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욕구가 없는 여자들도 있으니 그런 일 수 있다고 해서 아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까지 최소한의 관계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아내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이 바뀌길 바랬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자꾸만 떨어지는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도 없이 어딘가를 다녀오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라며 말도 없이 나갔다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처에 금방 나갔다 온다는 말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나가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그렇게 다녀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인어른이 급하게 불러서 만나 뵙고 왔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무슨 일 있으시다 근처 오셨으면 집으로 모시지 그랬냐고 해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유독 장인어른 얘기를 하거나 만나고 오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봐도 대답을 않고 한 번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집사람이 원래 예민하고 성격이 까칠해지는 시기가 있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풀릴 거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도 그렇게 얘기했으니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랑 장인어른 관계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으로 아내 집에 인사를 하러 가서 장인어른을 뵈러 갔을 때 어딘가 아내가 불편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은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는 기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아내가 불안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중요하고 첫 만남인지라 아내가 긴장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장인어른을 만나고 왔다는 아내가 너무 불편해 보이고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장인어른을 뵙고 오는데 친정에 다녀왔다는 날이면 몸 여제에 못 보던 상처가 있거나 멍이 보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못 보던 상처가 있거나 멍이 하루는 허벅지 쪽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팔목에도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놀라서 아내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냐고 어디 넘어진 거냐고요. 하지만 그냥 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진 상처가 아니라고 긁힌 건 뭐고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 괜찮으니 제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아내는 그때마다 어딘가 부딪혔다고 대답을 할 뿐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부딪힌 상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멍이 들어있는 모양이나 상처의 깊이로 볼 때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충격으로 인한 멍이 분명했거든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장인어른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내가 장인어른을 어려워했다 싶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하지 않은 뭔가를 이번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아내 몸에 상처가 있는 게 어떤 일로는 장인어른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장인어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봤을 때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어떤 시대인데 사람에게 손찌검이라니.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잖아요. 아내의 외출이 너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잠깐 보자고 했다더군요. 아니,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왜 맨날 당신 혼자 가냐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머뭇머뭇대더니 장인어른에게 전화해서 가겠다고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허락하면 저도 가자고요. 원가 아내도 제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표정이더군요. 그런 아내의 표정에서 원가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장인어른 보러 간다는데 저도 간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딸이랑 기니할 얘기가 있어서 있다. 저녁에 들린다고 딸만 내보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섭섭하다고 너스레 떨면서 아내랑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인어른도 더 이상 나를 나오게 하지 말라는 명분이 없어서인지 알겠다고 하고 끊으라고 하더군요. 다음에 보자고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찰나 아내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내가 금방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는 거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것 같아? 금방 갔다 올게. 아내의 신경질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장인어른이 근처에 왔으니 얼굴 한번 뵙겠다고 더스랬던 건데 이게 그렇게 신경질 내는가 하고요. 그리고 아내 말대로 근처에서 봤는지 30분도 안 되어 아내가 돌아오더군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왔다가 얼굴 보러 온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위 얼굴도 안 보고 가냐고, 장인어른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만 어린 소리로 얘기해도 끝내 아내는 얘기해주지 않더군요. 그 뒤로 아내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2일 뒤 지방으로 회사 거래처 미팅이 있어 하룻밤 자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장인어른이 그 사이에 아내 부를까 같이 가자고 하니 아내가 피곤하다며 집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장이고 나발이고 계속 아내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걱정을 안고 출장을 떠나면서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며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으면 왜 그러냐고 한마디라도 할 텐데 아내는 가만히 있더군요. 그렇게 출장을 가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미팅하고 술접대하면서 계약을 하나 따서 과장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거래처 미팅 보냈다고 할 테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가 걱정되어 감사하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연락도 안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들고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화장을 하고 어딘가를 나가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를 부르려다가 말았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부르는 건가 싶어서요. 정말 그런 거면 이번엔 제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했습니다. 제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는 아버지가 다 큰 성년의 딸을, 그것도 결혼한 여자의 몸에 손대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아내 뒤를 쫓았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끔찍한 일은 추호도 생각지 못하고요. 하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 뒤를 쫓다니 아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대낮부터 화장을 하고 모텔을 간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왜? 잠깐 마트에 왔는데 이러더군요. 오늘 들어갈 때 뭐 맛있는 거 사가냐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더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장 보러 왔으니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른 주차를 하고 아내 뒤를 쫓았습니다.
입구를 들어서고 계단으로 올라가더군요. 아내가 3층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른 문이 닫힐까 뛰어가서 방문을 열고 누구랑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눈앞에 들어선 광경은 정말 추하고 더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팬티 차림으로 모텔에 누워있더군요.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젖은 채로요. 마치 아내를 기다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방문을 들고 들어서자 아내도 장인어른도 화들짝 놀라더군요. 왜 아버지와 딸이 대낮에 모텔에 있는지 눈앞에 펼쳐진 이런 광경은 무엇인지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봐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냐고. 옷은 왜 벗고 있는 거고 아버지랑 딸이 있을 장소는 아니라고요. 장인어른은 뭐 하는 짓이냐며 몸이 안 좋아 딸이 마사지를 해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급기야 쓰러지더군요. 먼저 아내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장인어른이 괜한 오해 때문에 연약한 딸이 쓰러진 아니냐며 호통을 치더군요. 불쾌하다면서 나중에 보자면서 모텔을 나가더군요. 다른 남자였으면 멱살 잡고 드자비질이라도 한번 할 텐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 다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사죄드리겠다고요. 장인어른이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정신이 들더군요. 저는 아내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군요. 끝까지 말 안 할 거냐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확인 다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왜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끝까지 아무 일도 아니니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대답을 안 해주더군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장모님에게 오늘의 일을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자기의 엄마에게만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며 소리를 쳤고 아내는 결국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입을 쉽게 못 대는 아내였습니다. 아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를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계부였고 중3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좀 뜸해졌었지만 다시 장인어른의 협박이 시작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제가 퇴근하기 전이라 아내와 둘만 있게 되면 다시 또 협박이 시작되고 아이가 있는 방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주먹이 떨리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누구 하나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를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저는 아내에게도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냐고, 바보냐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울더군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괴물이 다 있을까? 충격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들더군요. 아내에게 들은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한 일이라 힘없이 당했고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운 나머지 계속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살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면 말이 계부에게 꼬리쳤다는 소문을 이고 장모를 죽이겠다고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거라는 협박에 죽지도 못하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결국 장인어른 아니 그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더군요. 어디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하지만 조사하자 증거는 더없이 나왔습니다. 아내 몸에 남겨진 흔적만 해도 빼도 박도 못한 증거까지요. 그 남자는 결국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그 남자를 옹호하는데 이 남자의 구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더군요. 엄마가 맞나 싶더군요.
그 상황에서도 딸보다 자기 굶어 죽을까 생각하다니 정말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없이 측은했습니다. 어린 시절 힘없던 시절부터 당해왔다고 하는데 9시 뉴스에 나왔던 일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이혼하자며 자기 길을 놓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자기랑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겠는지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랑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말에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안 생기더군요. 이렇게 제 인생의 봄날이 지나가고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그 기억들이 너무나 끔찍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거나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최근 일이고 1년 가까이 이런 지옥 같은 기억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느꼈던 분노까지도 고스란히 마음에 남아있지만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잊어야겠죠. 가끔은 그 짐승과 아내가 모텔에서 있던 순간이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꿈에서 그 짐승을 수도 없이 칼로 난자하면서 깨고요. 아직도 마음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부터 끔찍했던 순간까지 떠나보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이 답답했던 마음에 숨통은 생기는 기분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했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제 안의 화가 모두 풀리지만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저히